원리입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하원 의원들 앞에서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지면 나는 탄핵당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위기를 인정한 건데요. 트럼프의 중간 선거 경제 전략과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무기, 역대급 감세입니다. 작년 7월에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10년간 4.6조 달러의 연방 부채를 추가하는 초대형 세제 개편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감세 법안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2017년 트럼프 1기 감세를 영구화했습니다. 원래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아예 영구적으로 고정한 거예요. 팁 소득은 4월 14일부터 완전 비과세입니다. 레스토랑이나 호텔, 배달 종사자들이 직접 혜택을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시간제와 접객업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법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부 주순에도 예정돼 있고요. 초과근무 수당 세금 공제와 차량 대출 이자 공제도 신설했습니다. 미국은 차 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서 체감 효과가 큽니다. 65세 이상에게는 6,000달러 추가 공제를 줘서 사회보장세를 사실상 면제했어요. 솔트 공제 한도도 기존 10,000달러에서 40,000달러로 4배 올렸습니다. 소득 50만 달러 미만 가구가 대상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개인 평균 2,272달러, 기업 평균 1,541달러의 세금이 줄어든 셈입니다. 타이밍이 절묘해요. 지금이 세금 신고 시즌인데 2025년 소급분이 대규모 환급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유권자 통장에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 이 순간 트럼프에겐 최고의 선거 무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서민 직접 공략입니다. 관세 배당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관세로 거둔 수입 일부를 중간소득 이하 국민에게 인당 최소 2,000달러씩 돌려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직접 올린 공약입니다. 문제는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련 법안이 2개 발의돼 있는데요. 오올리 상원의원의 미국 근로자 환급법은 가구당 600에서 2,400달러 규모이고요. 하일리 의원의 관세 환급 법안은 부부 합산 18만 달러 미만에게 1,200달러에 자녀당 600달러를 추가 지급합니다. 둘 다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요. 2분기화해 절차를 통해 추가 재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신용카드 금리 제한도 발표했어요.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신용카드 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 신용카드 금리가 20에서 30%인 걸 생각하면 파격적이죠. 다만 2024년에 바이든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제화 없이는 시행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에요. 주택 쪽도 움직였습니다. 주택 공기업을 통해 모기지 채권 200억 달러 매입을 지시해서 주담대 금리를 4년 최저로 끌어내렸어요. 6%대에서 놀던 금리가 크게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트럼프판 양적 완화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런 서민 공략 정책이 더 쏟아질 겁니다. 여기서 유동성 퍼즐을 하나 풀어볼게요. 미국 재무부의 TGA 일반 회계 잔고가 3월 8,370억 달러에서 지금 7,480억 달러로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이 돈이 줄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TGA가 줄어들면 그만큼 은행 지급준비금이 늘어납니다. 거의 1대1 비율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무부 금고에서 돈이 빠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겁니다. 재무부가 약 1.06조 달러의 만기 단기 국채를 상환했는데 신규 발행은 9,600억에 불과했어요. 약 1,000억 달러가 순유출된 겁니다. 물론 4월 세금 시즌에 TGA가 약 1조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로 돈이 재무부로 다시 들어가니까요.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축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세금 시즌이 지나면 TGA가 다시 소진되면서 유동성이 재주입됩니다. 위험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연준의 양적 긴축 속도 감속도 이 충격을 완화하고 있고요. 이제 금리 전망을 보겠습니다. CME 패드워치 기준 4월 29일 FOMC에서는 98.9%가 동결을 예상합니다. 사실상 확정이에요. 문제는 하반기인데요. JP모건은 올해 금리 인하 제로 회를 전망합니다. 가장 매파적이에요. 반면 뱅크레이트 서베이에서는 새해 인하 총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전망해요. 골드만삭스의 야나치우스는 상반기 중단 후 하반기 재개, 터미널 레이트 3.0에서 3.25%를 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회 인하 전망이에요. RSM의 투안 의무에는 2회 인하가 가능하지만 상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세로 약 1,000억 달러, 재정 주입이 인하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3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단 한 회 인하만 시사했는데 연초 두세 회 기대에서 크게 후퇴한 겁니다. CPI가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0.9% 급등했어요. 코어는 2.5%로 연중 목표에 못 미칩니다. 유가 급등이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고 인공지능 생산성 향상이 일부 상쇄하지만 고용 없는 회복이라는 리스크도 있어요. 실업률은 4.3%에서 연말 4.5%로 소폭 상승이 전망됩니다. 이걸 닉슨 플레이북이라 부릅니다. CFA 짐 넬슨의 분석인데요. 지금 트럼프 전략은 1972년 닉슨과 똑같다고 합니다. 재정 부양의 중앙은행 압박, 투표일 전 단기 경기 부양. 지금 펌프질하고 나중에 대가를 치르는 전략이라고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원 빅 뷰티풀 빌의 분배 구조를 보세요. 상위 1%는 소득 대비 0.4% 감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층은 1.2% 증세, 최하위 20%는 3.1% 증세예요. 감세 법안인데 왜 서민에게 증세가 되느냐? 관세 부담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에서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물가도 심각합니다. 가솔린, 식료품, 주거비, 보험료가 동시에 오르면서 체감 물가가 치솟고 있어요.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 전략가 5명이 백악관이 물가 논쟁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 베테랑 에드 야르데니도 물가 위기가 2026년에 관세 인하를 강제할 수 있다고 봤어요. 관세가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 낮아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전망입니다. 이란 전쟁 비용과 유가 상승이 경제 메시지를 잠식하고 있는 것도 큰 변수예요. 비농업 고용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1월 고용이 13만 명 증가에 그쳤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4% 올랐어요. 재정 적자는 감세와 국방비 증가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로퍼시픽은 감세 효과가 상반기에 집중되도록 설계됐다고 분석했어요. 선거 전 경기 부양 극대화 의도라는 거죠. 하반기에는 부채 한도 이슈가 TGA 변동성과 맞물려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포춘 인터뷰에서 이 돈이 언제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다며 하원 유지의 불확실성을 인정했어요. 정리하면요. 선거 전까지 감세 환급과 유동성 확대로 단기 상승 모멘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재정 적자라는 청부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펌프질의 대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